네, 2월 18일 금요일 오늘은 영민한 투자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생쇼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파란불이었는데 네. 지금 빨간불로 돌아섰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증시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어떻게 좀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어제 진짜 좀 어이가 없었잖아요. 네, 그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진짜 맷돌을 바꾸든지 해야지. 사실 어저께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근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또 그 우크라이나의 교전, 뭐 루안스크 공화국하고 교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전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엄청나게 변동성이 좀 심했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어저께 매수를 좀 노리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조정이 아주 심하게 들어왔을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진짜 좀 좋은 기회였고요. 어저께 뭐 장 후반에도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기도 했었지만 오늘도 지금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는 뭐 또 전쟁 리스크, 바이든 대통령이 또 조만간에 수일 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또 경고성 메시지를 좀 보내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또 좀 얼어붙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뭐 국무장관하고 러시아하고 다음 주에 뭐 회담을 한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럽에서 이제 미넨 안보회의 또 그것 때문에 해리슨 부통령이 지금 독일로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 있는 상태거든요. 해리슨 부통령이 또 러시아하고 푸틴 대통령하고도 회담을 추진한다. 뭐 그런 썰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 벌기는 좀 되지 않겠는가. 당장 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안보회의 한다라고 해서 해소가 될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이미 수년 동안에 제가 그 어저께 무료 방송 시간에 아주 자세히 분석해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 이제 뭐 친러 성향의 이 반군, 사실 비공식 독립국가들이 있는데요. 그 비공식 독립국가들과의 교전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니까 이제사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부분인데 어쨌든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이제 교착 상태가 좀 이어져 온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뭔가 뭐 엄청난 타결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려워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똑같은 악재에 지금 출렁거리는 변동성이 나타나고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분명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성이 생길 거라는 거죠. 며칠 전에 1월달 FMC 의사록이 공개된 걸 제가 여러분들께 해석을 해드리면서 아 이제 긴축과 관련된 악재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을 좀 만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실제로 상당히 매파적인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더 긴축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긴축과 관련된 이슈는 이미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올해 뭐 8번 금리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까지 이미 시장에 파닥이 조금 퍼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긴축과 관련된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겼다.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똑같은 악재에 대한 내성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어제처럼 이제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부분을 제가 어저께 무료 공개 방송할 때 좀 무게중심을 좀 잘 잡고 앞으로 어떤 양상이 전개될지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조금 해드렸으니까 혹시나 어제 무료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말 지나고 나서 여전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겠지만 코스닥 지수는 아직도 제가 900포인트 아래다라는 말씀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900포인트 아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나올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나가길 바라보면서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 아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기회다, 찬스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편입했던 아난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이제 대북주는 잊어라, 리오프닝 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상승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아난티는 뭐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낙폭과대 종목이기도 하고 자산 가치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요즘에 뭐 그나마 시장에 뭔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그래도 리오프닝이잖아요. 오늘 이제 정부가 사회적인 이제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는데 뭐 현행 이제 6인 모임은 그대로 유지가 좀 되고 이것도 사실은 8인 모임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워낙 이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뭐 급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6인 모임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자영업자분들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이제 연장이 좀 됐거든요.
우리나라 이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2월 말 3월 초까지 계속해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리오프닝이 좀 준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식시장은 항상 이런 기대감들을 선반영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이제 리오프닝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소비재들도 움직이고 레저, 여행, 관광 뭐 그다음에 엔터주들 이런 종목들이 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중에서 이제 아난티라는 종목을 좀 강조해 드린 건 요게 이제 또 봄철이 되면 골프 이제 성수기가 또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멘텀도 또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뭐 주가가 조금 무거운 종목이라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다. 11,000원 정도 목표가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이수페타시스 이 시간에 또 리뷰를 해드리면서 제가 무료 방송 시간에서도 이수페타시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었거든요.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코리아 서키트가 거의 뭐 7%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로만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좀 이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 자리 박스권 상단을 지금 뚫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요 자리를 이제 뚫고 나면 이 종목은 아주 화끈한 상승 랠리가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방송할 때 한 7,000원대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사실은 오후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수페타시스는 정말 잘 버텼고요. 오늘도 장 초반 시장 약세를 뚫고 가장 먼저 지금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뭐 8,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난티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바닥 국면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 1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NHN 벅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좀 바라보면 될까요? NHN 벅스는 사실 지금도 수익 꽤 많이 났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딱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고점 대비하면은 거의 28% 지금 딱 일주일 만에 수익이 났거든요. 싸이월드가 이제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자유롭게 이제 좀 다운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재승인 요청을 했다라는 그 뉴스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까지 한번 급등을 했고요.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고 나서 사실 주가가 밀리지 않고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이제 고가놀이 하면서 매물 소화가 좀 거치고 나면 한 번 더 튀어 올라간다면 17,000원 자리까지도 좀 열려 있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 이런 이제 NFT 관련된 종목들 또 게임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게임주들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눈에 띄게 반등이 먼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위메이드 맥스 같은 이런 종목들 3거래일 연속으로 뭐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추세를 좀 살려놓고 있잖아요. 많이 빠진 이제 게임 NFT 관련된 종목들은 저점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 이런 종목들이 지수가 회복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가격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똑같이 이제 NFT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 놓여 있는 종목들을 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NHN 벅스는 17,000원 선까지는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영미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 짧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52만 6천 원에 25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담 부탁드려요. 뭐 이 종목은 뭐 진단할 거 없이 그냥 매도 의견 드리도록 매도요? 할게요.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 LG 에너지 솔루션 공략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수급적인 이슈도 워낙 좀 많고 사실 이 종목을 가지고 크게 수익 내는 걸 기대하기 좀 어렵거든요. 지금 손실 중이지만 그냥 손절 매도를 해가지고 차라리 2차 전지 배터리 기업을 하고 싶으시면 LNF라든지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첨보라든지 이런 소재 종목으로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 주 마지막 거래 클라이막스로 어떤 종목을 좀 우린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종목을 계속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TV를 새로운 또 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계속 좀 새로운 종목들을 좀 원하시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그나마 지금 시장에 조금 이제 메인 테마로 자리를 잡고 있는 리오프닝 오. 관련된 수혜주 중에 하나를 또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네. 18,900원에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정도 전부터 미리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치한불 같은 이런 화장품 종목들 어제도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또다시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세가 좀 나타났었거든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특히 그 중에서도 색조화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일상 회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색조화장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 관점으로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클래시스가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요 회사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수혜주인데 그리고 이제 화장품 사업까지도 같이 이제 영위하는 크게 보면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우리나라는 3월 초 정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피크아웃을 치고 점진적인 이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국면이 되면 아주 빠르게 리오프닝이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이라든지 공연 그리고 회식도 다시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 밖에서 이제 또 술 한잔 하면서 그런 문화들이 또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꿈틀거리는 거고 또 피부 미용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여성분들이 미용을 위해서 시술을 좀 받는 그런 수요도 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브라질이라든지 호주, 일본, 러시아, 태국, 대만 이런 해외 시장으로 수출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워낙 좀 강화가 됐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거, 이런 이제 뷰티샵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되게 조금 꺼려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매출은 작년에 상당히 좀 타격을 좀 받았었는데 오히려 해외 매출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해외 매출, 전체 매출 비중의 해외 매출이 거의 70%를 넘어갈 정도로 사실은 이 종목은 글로벌리하게 지금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이 시행되는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수주가 아니라 수출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됐는데 주가는 사실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이런 M&A라든지 최대주주 변경 이런 이제 공시가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됐었어야 되는데 M&A 공시가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주가가 조금 빠졌었어요. 프리미엄 자체,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가 다소 좀 낮게 책정됐다라고 이제 평가가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좀 밀렸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 중에 이 클래시스는 결국 수출주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해외 수출을 하고 해외 파트너사를 만드는 데는 지금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한 이제 고객사가 훨씬 더 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프리미엄을 당장 많이 받지는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해외 시장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됐을 경우에는 주가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이제 이치한불하고 화장품 종목하고 비교를 좀 해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치한불도 최근에 한 이틀 만에 주가가 행보 구간에서 20-30% 가까이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죠. 클래시스도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꾸준하게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이제 전환이 좀 될까 말까 한 자리 2만 원을 뚫으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상방 추세가 좀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9,000원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21,000원 정도 한 10% 내외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목표가를 설정하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상승 추세가 시작되기 딱 직전의 가격 16,000원 정도 만약에 이 자리까지 되밀려 버리면 또 추세가 좀 무너지는 거니까 손절 가격은 16,000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리오프닝 수혜주로 클래시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호우님께서 꽃이 피었네요. 주식도 춥다가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주식시장도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